사료에 첨가되는 항산화제, 방부제는 정말 위험한 걸까요? 육분이나 내장 같은 원료는 정말 저급한 원료인 걸까요? 그레인프리 사료는 정말 안전한 걸까요? 고단백 사료는요, 정말 내 강아지 건강에 좋은 걸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강아지 사료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에 사용되는 사료 첨가제인 산화방지제, 소위 항산화제는 발암물질이므로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산화제란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모든 물질을 총칭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변하지 않게 하려고 공기에 의한 화학적인 변화를 막기 위해 첨가하는 그런 성분을 총칭하는 겁니다. 강아지 사료에는요, 다량의 지방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 성분들은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게 되면은요, 산화, 즉 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방이 산소와 만나 산화를 시작하면은요, 지방의 맛이 떨어지고 냄새가 꿉꿉한 굉장히 상한 냄새가 생기며 프리레디컬이라는 화학물질이 발생하여 섭취한 동물이나 사람의 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주며 노화 혹은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료 첨가제 일종인 BHA와 액토시퀸 같은 항산화제는요, 규정된 용량 이내에서 사용이 허용되며 이 허용량 내에서는요, 평생을 섭취해도 강아지 몸에 잔류하거나 혹은 건강이나 수명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도요, 수많은 음식을 통하여 이미 섭취하고 있는 허용된 성분인 것입니다. 이런 합성 항산화제가 사용이 됐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강아지들에게 산화가 진행된 사료를 절대 먹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산화된 사료를 먹이는 것은요, 강아지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며 강아지의 건강을 한순간에 심하게 손상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강아지에게 주어야 할 사료는요, 보존제나 첨가제가 안 들어갔다고 우기는 이런 사료가 아니고요, 법에 의해 규정된 용량 이내가 들어간 관리가 잘 된 사료가 좋은 사료인 것입니다. 이런 사료 첨가제가요, 안 들어간 사료보다는요, 허용치 이내로 들어간 사료가 훨씬 더 안전한 사료일 수 있습니다. 육분이나 내장과 같은 부산물은요, 영양학적으로 저급한 사료 원료가 되는 걸까요? 사실 육분과 생육은 같은 원료입니다. 단지 수분이 있는 상태의 단백질 원료는 생육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생육에서 수분을 모두 제거하여 가루 형태로 만들어진 단백질 공급원은 육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료를 만들 때는요, 사료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있고요, 이 사료관리법을 준수하여 만든다면은요, 육분이나 생육 모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위만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살코기와 같은 일부 정육, 염통, 내장, 간 같은 조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사료의 원재료를 판단함에 있어서요, 사료에 육분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혹은 생육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부위를 가지고 육분을 만들었느냐, 어떤 부위의 생육이 사용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육분 역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위를 가지고 만드는 재료이며, 여기에는요, 병들거나 미생물에 감염된 혹은 오염된 동물의 조직은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장 등의 사용이 저급한 원료라고 생각하셔도 절대로 안 됩니다. 다리살이나 가슴살 같은 살코기만 사용한다면은요, 사료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겠지만은요, 비타민이나 여러 필수 아미노산의 결핍과 인의 과잉으로 결코 제대로 된 사료는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내장이나 염통, 간과 같은 부위는요, 실제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더구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는 정육과는 달리요, 인의 함량이 낮아서 사료를 만들 때 아주 좋은 단백질의 재료가 됩니다. 강아지에게요, 과연 그레인프리 사료가 더 고급 사료일까요? 사실 강아지에게 그레인프리 사료가 더 건강에 좋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레인프리 사료란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간 사료가 아닙니다. 곡물을 말하는 그레인, 옥수수, 밀, 쌀 같은 곡물 대신요, 다른 원료의 탄수화물 재료인 감자, 고구마, 타피오카, 병아리콩, 토란 등이 사용된 그런 사료를 말합니다. 또한 강아지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곡물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레인프리 사료가 더 좋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사람처럼 곡물류의 단백질인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레인프리 사료를 먹어야만 하는 강아지는요, 몇백 마리 한 마리 될까 말까 하는 굉장히 낮은 비율 정도입니다. 뜻밖에도 강아지는요, 곡물에 대한 알러지보다는요, 소고기와 같은 육류에 대한 알러지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사실 강아지의 사료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요, 강아지가 옥수수나 밀 같은 곡물에 대한 알러지만 없다면은요, 그레인프리냐 아니냐는요, 사료 선택에 있어서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탄수화물은요, 그저 사료를 구성하는 한 성분으로 에너지원과 여러 미량원소, 비타민을 제공해주는 음식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곡물이든 아니든 사료의 질이나 기능성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 강아지가 잘 먹으며 양질의 단백질과 탄수화물 재료가 사용된 균형이 잘 잡힌 사료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강아지에게 무조건 고단백 사료가 더 좋은 사료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영양학자들은요, 생후 1년까지 성장기 퍼피의 시기에만 고단백 사료를 필요할 뿐, 나머지 성견의 시기와 노령견의 시기에는요, 너무 고단백 사료를 그리 권장하지 않습니다. 강아지에게 필요한 단백질
권장량은요, 아프코 기준으로 18% 정도일 뿐입니다. 18% 이상의 단백질만 들어있다면은요,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 영양학자들은요, 성장이 멈춘 강아지에게 40% 이상의 단백질을 하면 고단백 사료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높은 단백질 함량의 사료를 장기간 급여하는 것은요, 실내 생활하는 강아지에게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캔에 들어있는 구아검이나 잔탄검, 카라키난 같은 성분은 정말 위해한 성분일까요?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겔화제라고 하는 물질들인데요, 식품의 점도를 높이는 물질들로요, 이것이 캔이나 간식류에 안 들어간다면요, 음식물은 다 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초코우유나 아이스크림이나 젤리 등 이미 수많은 음식에도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첨가제로 허용량 이내에서는 사람 음식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안전한 물질들입니다. 자, 어떤가요? 사료 원료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좀 풀리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강아지 사료 원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